자, 그래서 이번에 안반응, 즉 켈빈 회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앞에서 본 애들보다 훨씬 쉬워요.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특징 요거부터 보고 제가 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NADPH하고 ATP를 이용해가지고 탄수화물을 생성하는 동화작용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그 탄소원은 이산화탄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켈빈 회로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당 형태로 해가지고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에너지는 ATP를 이용하고요. 자, 에너지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NADPH가 고에너지 전자를 저장해가지고 환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생성물은 정확히 말하면 포도당이 아니고요. 글리세르알데히드 3인산 G3P 혹은 GAP 얘를 만들어내고 얘 두 개를 합쳐가지고 다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과정을 한번 봅시다. 자, 맨 처음 탄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부터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6분자의 이산화탄소로 시작합시다. 포도당이 6분자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탄소 하나짜리가 6개가 투입된 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회로로 들어가요. 회로로 들어가는데, 자, 여기 그냥 먼저 쓸게요. RUBP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얘는 5탄당이에요. 그래서 탄소 5개짜리가 총 6분자가 들어갑니다. 6개 RUBP를 이용해가지고 6개 이산화탄소와 합쳐요. 자, 그러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12개의 3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약으로 3PGA 이렇게 쓰죠. 자, 그래서 얘들이 3탄당짜리입니다. 3탄당짜리가 12개가 만들어져요. 12개 3PGA가 만들어집니다. 자, 요 과정을 하는 애가 루비스코라는 애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 얘 풀네임이 리블로즈 15 비스 포스페이트 카르복실레이즈 그리고 옥시게네이즈 약자입니다. 자, 풀네임도 외워주시면 좋아가지고 제가 적어드릴게요. 리블로즈 15 비스포스페이트, C가 카르복실레이즈, O가 옥시게네이즈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름이 특이하죠? 효소 이름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기능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카르복실레이즈는 이산화탄소를 붙이는 기능, 옥시게네이즈는 산소를 붙이는 기능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산소 두 기질에 대해 가지고 경쟁적으로 얘들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기질 친화도가 더 높아요. 하지만 기질이 붙는데 그 친화도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기질이 워낙 많아버리면은 친화도 상관없이 잘 붙겠죠. 자, 그래서 실제 우리 대기는 이산화탄소가 한 0.04% 정도 되고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2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질 친화도는 분명히 이산화탄소가 더 높은데 문제는 산소 농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오히려 기공을 닫아버리거나요. 자, 이파리에는 기공이 있죠. 이 정도는 아시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겁니다. 이파리는 기공이 있어가지고 이걸 닫아버리면은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겠죠. 그래서 기공을 닫거나 아니면은 온도가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기공을 닫으면은 안쪽에 있던 엽록체에서 명반응에 의해 가지고 산소가 만들어지죠. 걔들에 의해 가지고 산소 농도가 더 증가할 수도 있고요. 자, 혹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 덜 녹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소를 훨씬 더 잘 붙잡게 돼요. 산소가 더 잘 녹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다시 돌려 말하면 산소가 더 잘 녹아가지고 훨씬 더 루비스코가 산소를 잘 잡게 됩니다. 어쨌든 요거는 이따가 뒤에서 요거 설명한 이유를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루비스코는 이산화탄소와 산소 모두 잡을 수 있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즉 기공을 닫거나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산소를 더 잘 잡는다. 이렇게 일단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비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식물 스트로마에 있어요. 스트로마에 있고 그 말인즉슨 켈빈회로도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어쨌든 RUBP를 붙잡아가지고 3PGA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무슨 일을 하느냐. 자, 3PGA에다가 ATP로부터 인산기를 받아가지고요. 12개의 BPGA를 만들게 됩니다. 인산기를 각각 하나씩 더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3비스포스포 글리세레이트를 만들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줄여가지고 그냥 BPGA 혹은 똑같은 겁니다. PGA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얘들이 지금 어차피 12개 인산기가 붙인 거니까 똑같이 12개가 나오게 돼요. 자, 얘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3탄소겠죠. 그래서 3탄소짜리가 12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되시죠? 탄소 총 30개, 탄소 6개 합쳐니까 지금 36개가 됐고 계속 36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NADPH를 투입해요. 자, 아까 이 단계에서는 ATP를 12개 투입했습니다. 여기서는 NADPH를 다시 또 똑같이 12개를 투입을 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여기 NADPH가 이제 전자를 제공을 하죠.
그래가지고 12개의 G3P로 바꾸게 됩니다. 다른 말로 제가 GAP 이렇게 말하게 됐죠. 이것도 다른 말로 PGAA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포스포글리세를 알데하이드 해가지고 PGAA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얘는 참고로 DHAP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설명을 드렸었죠. 얘는 탄소수 다시 세보면은 어차피 3탄소짜리이기 때문에 지나 3 곱하기 12 해가지고 36개 탄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서 ATP를 투입을 해가지고 다시 RUBP로 바꿔주는데 탄소 수가 지금 바뀌었죠. 3탄당짜리가 지금 5탄당이 됐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자, 우리 해당 과정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서 요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까지 이거 다 해당 과정에서 배운 과정입니다. DHAP, GAP, 그 다음에 13BPGA, 그 다음에 3PGA 가는 과정, 다 해당 과정이 있던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얘 위에 원래 뭐가 있었냐면은 포도당에서 분해돼 가지고 열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쪽에서 포도당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분자의 G3P가 빠져나와가지고 포도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얘가 지금 3탄당짜리니까 2 곱하기 3 탄소 3개짜리가 2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총 6개 탄소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36에서 지금 6이 빠진 거죠. 그러면 총 30개가 될 거고, 여기 역시 이번에 30으로 이제 되돌아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하느냐, ATP를 지금 6분자가 되었기 때문에 6개 투자를 다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들어간 ATP, 이산화탄소, NADPH 확인해 볼게요. 자, 이산화탄소 6개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ATP 12개, 6개 들어갔습니다. 자, NADPH 12개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1대, 3대, 2 비율로 각각 투입이 된다. 그래서 ATP 투입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순환적 광인산화를 통해 가지고 NADPH 비율을 조절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앞에 있는 거 요거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탄소 고정 과정이 여기고요. 참고로 루비스코 같은 경우에는 중심 금속에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마그네슘 이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RUBP에 붙이는 요 과정이 탄소 고정이고요. 환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3PGA부터 지금 G3P가 될 때 NADPH가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환원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 다시 ATP를 투입해가지고 RUBP를 재생하면서 그 단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과정을 지금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봅시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G3P하고 DHAP 이렇게 있는데요. 자, 지금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트로마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알고 있죠. 길라코이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쪽이 스트로마, 다른 말로 버팀질 이렇게 부른다 했습니다. 이때 pH는 요 안쪽이 더 낮고 쪽이 더 높다. 그래서 대충 한 8 정도 됩니다. 이렇게 높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지금 명반응이 진행되면요 pH가 이렇게 증가를 하죠. 증가를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요 바깥으로 마그네슘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그네슘이 그러면 증가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아까 여기서 우리 루비스코에 마그네슘이 들어간다 배웠죠. 자, 사실 그리고 이 과정은 제가 되게 간순하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지만은 여러 가지 효소들이 많이 들어가고 훨씬 더 복잡한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과정 중에 이제 들어가는 여러 효소들이 또 몇 가지가 이제 마그네슘을 써요. 그래서 요 켈빈 회로에 들어가는 요 효소들이 마그네슘 농도가 증가하니까 활성을 띠게 돼가지고 이어가지고 켈빈 회로가 더 열심히 잘 돌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진 요 G3P도 한번 봅시다. 자, G3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스트로마 안에서 만들어졌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들은 이제 스트로마에 바깥에 내막이 있을 거고 그 밖에 또 외막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연옥체 외막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외막은 그냥 통한다 쳐도요, 내막을 얘들이 빠져나가야 될 겁니다. 자, 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빠져나가야 지금 이렇게 식물 세포가 있고 식물 세포질이 있겠죠. 요 밖에서 이제 포도당이 만들어져 가지고 녹말로 혹은 설탕으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 과정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G3P는요, 제가 아까 얘 이꼬르 지금 DHAP다 이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DHAP로 먼저 전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기준으로 엽록체 내막이 있다 치면은 여기에 수송체가 하나 있어요. 자, 얘 이름이 뭐냐면은 무기인산 인산 3탄당 역수송체 안티포터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은 TPT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가지고 트리오스 즉 3탄당 포스페이트 거꾸로 쓴 거예요. 자, 3탄당 인산 요겁니다. 그리고 C 무기인산 페이트 역수송체 트랜스로케이터 줄여가지고 TPT
T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레닌저식 표현이고요. 자, 하여튼 얘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DHAP가 밖으로 이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갈 때, 자, 지금 보시면은 무기인산 써놨죠. 무기인산은 거꾸로 역수성으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빠져나온 DHAP는 다시 G3P 혹은 GAP로 변환이 되고요. 얘들은 이제 해당 과정을 거쳐가지고 G3P는 13BPG로 바뀌게 되죠. 이 과정 중에서 NADH가 나왔었고 13BPG는 다시 3PGA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요 과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요 과정이 역입니다. 여기는 투입이 됐지만 이제 나오겠죠. 역으로 가면은. 그래서 13BPG는 3PGA로 바뀌면서 ATP를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지금 요 과정은 다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내막을 기준으로. 자, 그러면 다시 3PGA는 어떻게? 다시 요 똑같은 수성체를 이용해가지고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는데 3PGA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반대로 요 들어왔던 무기인산 얘들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다시 아까 요 과정 3PGA에서 PGA로 바뀌고 PGA가 다시 G3P로 바뀌는 요 켈빈회로 과정을 거쳐가지고 ATP가 들어가고 NADPH가 들어갔죠. 그래서 요 TPT 수성체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은 ATP를 여기서 투입을 했지만은 바깥에서 다시 회수를 한 셈입니다. 즉 ATP는 우리 아까 엽록체에서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ATP를 바깥으로 어떻게 보면은 옮겼다. 그 다음에 NADPH를 NADH 형태로 옮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그러면은 얘들 뺑뺑뺑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설탕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여기서 다시 설탕으로 빠지는 겁니다. 설탕으로 빠지고 농도 차이 해가지고 다시 DHAP는 밖으로 빠지고 여기서는 계속 만들어내고 이러겠죠. 자, 이번에는 광호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제가 광저해, 광보호라고 알려드렸는데 그거는 명반응에서 일어났던 거고요. 자, 광호흡은 헷갈리지 마세요. 이름이 비슷해서 다 광광광 들어가서 헷갈리는데 광호흡은 루비스코가 작용하는 암반응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탄소 고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3탄당인 사암인산 글리세레이트를 생성하는 식물들을 C3 식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얘들은 전부 루비스코를 이용해 가지고 탄소를 고정을 시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뭘 했냐면은 루비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하고 산소를 모두 기질로 사용할 수가 있고 둘은 경쟁적으로 활성 자리에 결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거나 아니면은 뭐 기공을 다진 상황에서 즉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아지고 산소 농도가 높아진 이런 상황에서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친화도가 더 줄어들게 돼요. 이해되시죠? 앞에서 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광호흡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덥고 건조한 날에는 기공을 닫겠죠. 식물이 이파리를 닫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수분 때문에 그래요. 이산화탄소 흡수는 차단될 거고 잎에서 산소 농도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우니까 온도도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루비스코의 친화력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루비스코가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자, 원래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해야 아까 켈빈 회로에서 5탄당의 RUBP와 만나가지고 이게 5개가 아니고 5탄당이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5탄당의 RUBP와 만나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야 6탄당짜리가 만들어졌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3탄당짜리 2개로 쪼개졌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야 될 건데 이산화탄소가 안 들어가게 되면은 5짜리가 되겠죠.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하나는 그대로 3PGA가 만들어집니다. 3PGA가 만들어지는데 자, 탄소 2개짜리 즉 글리콜레이트가 하나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3탄소짜리, 이게 2탄소짜리. 자, 이해되시죠? 얘가 원래 5탄소짜리인데 이산화탄소가 안 들어오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글리콜레이트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은 이제 글리신으로 바뀌어요. 아미노산 글리신으로 바뀌게 되고 얘는 다시 이산화탄소와 함께 세린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미노산 구조 이제 외웠죠?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글리신 같은 경우에는 R 그룹이 수소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NC 있으면은 탄소가 그냥 하나 둘 끝입니다. 2탄소짜리예요. 그래서 얘들이 2개가 있어야 돼요. 2개의 글리신이 합쳐져 가지고 세린과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겁니다. 세린 같은 경우에는 R그룹의 OH기를 가진 놈입니다. 물론 아미노기도 하나 나오게 될 거고요. 아미노기 하나, 이산화탄소 하나 떨어져 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산화탄소 하나를 오히려 날린 꼴이 됐습니다. 지금 오히려 못 받았는데
했는데 하나를 손해를 봤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글리콜산 경로 혹은 글리콜레이트 패스웨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요게 지금 요 과정은요, 지금 연목체에서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과정 같은 경우에는 포옥시좀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글리신이 세린으로 바뀌는 요 과정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세린은 포옥시좀으로 넘어가가지고 하이드록시 피루부산으로 바뀐 다음에 하이드록시 피루부산이 글리세레이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글리세레이트는 다시 요 연목체로 들어가가지고 ATP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3PGA로 전환되게 돼요. 자, 그래서 뭐 좀 복잡하게 말로 설명을 했는데 그냥 다 띄워놓은 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렇게 지금 RUBP가 분해가 돼가지고 3PGA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글리콜레이트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글리콜레이트가 또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지금 룹스코어 막 돌아오겠죠. 그래서 또 다른 데서 50짜리가 3PGA가 되고 글리콜레이트 그냥 EC로 할게요. 이렇게 되다 칩시다. 그러면 얘와 얘가 만나가지고 지금 세린이 됐어요. 세린과 함께 이산화탄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린은 지금 3탄소짜리죠. 그래서 3, 1 더해가지고 2 더한 거 4 된 겁니다. 얘는 다시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면서 3PGA로 전환되게 됩니다. 즉 3PGA를 하나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 이렇게 각각 지금 RUBP를 분해해가지고 얻은 거고요. 중요한 점은 뭐다? EC와 EC가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4개짜리 탄소 4개짜리에서 이산화탄소 하나를 버리고 지금 하나를 얻은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산화탄소 하나를 손해본 셈입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 ATP도 들어가요. 물론 나중에 뭐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은 여기서 미토콘드리아에서 NADH를 만들어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또 조금 더 공부해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포옥시좀에서 아까 다시 3PGA를 만드는 과정, 세린에서 3PGA를 만드는 과정 중에 어차피 그대로 씁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요거는 그냥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ATP를 소모를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날려버린 거예요. 자, 이게 모든 근본이 뭐다? 산소 때문이다.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한다? 광호흡이라 한다. 요거를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C3 식물들은 이렇게 온도가 높거나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은 조건에서는 광호흡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식물들은 요거를 피하고 싶죠.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절대. 그래가지고 다른 형태로 이산화탄소를 고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화가 된 게 C4 식물과 캠 식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 이어가지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C4 식물하고 캠 식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한 광호흡을 피하기 위해서 새롭게 진화 혹은 발달한 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C4 식물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4 식물은 대표적으로 수수 혹은 뭐 옥수수, 사탕수수 이런 애들입니다. 옥수수, 사탕수수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C4 식물이고요. 자, 얘들은 특징이 크란츠 구조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란츠 구조가 뭐냐면은, 자, 우리 원래 일반적으로 C3 식물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제 체간 물관이 이렇게 있고요. 그 주위로 유관속 초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얘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얘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자, 나머지 부위는 이제 여육세포들이 이렇게 엉엘기, 설기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래쪽이 이제 이렇게 기공이 보통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기공 근처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유관속초 세포 말고요. 바깥에 있는 여육세포라는 곳, 여기서 일반적으로 C3 식물은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자, 하지만 C4 식물은 얘들을 조금 구조를 바꾼 거예요. 구조와 함께 기능을 바꿨습니다. 자, 구조 모양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자, 요렇게 물관과 체간이 있으면은 요 근처에 예쁘게 요렇게 배열을 유관속초 세포를 배열시킵니다. 자,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다시 조금 더 보기 좋게 여육세포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배열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나머지도 여전히 여육세포들이 채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기공은 여전히 아래쪽에 있고요. 요 안쪽에 있는 여육세포하고 유관속초세포가 그 기능을 살짝 다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기공에 가까이 있는 게 먼저 유관속초세포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C3 식물에서 광합성을 배울 때 이산화탄소는 루비스코에 의해 가지고 붙잡혀서 RUBP랑 합쳐져 가지고 PGA가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하지만
C4 식물은 그러지 않고요. 여기 여북세포에서 PP 카르복실레이즈라고 하는 놈이 이산화탄소를 붙잡아가지고 PP에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되느냐? 자, 얘는 우리 앞에서 사실 비슷한 거 배웠죠. 옥살로 아세트산이 됩니다. 자, 참고로 효소 이름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는 옥살로 아세트산을 PP로 돌리는 거예요. 포도당 신생 합성 과정 중에 옥살산을 PP로 돌릴 때 이산화탄소 한 분자를 내보내고 PP 카르복실레이즈 카이네이즈에 의해 가지고 요 단계로 지나갔었고요. 그때는 ATP를 사용했습니다. 거꾸로 갈 때는. 참고로 요렇게 갈 때는 요렇게 진행됐어요. 그리고 요것도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원래 피루부산에서 옥살산으로 갔죠. 요때 효소 이름은 피루베이트 카르복실레이즈였습니다. PP 카르복실레이즈 아니에요. 피루부산을 카르복실화시키기 때문에 PP 카르복실레이즈 요런 과정이고, 자, 당연히 이쪽은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주셔야겠죠. 얘가 암탄당짜리고 얘가 사탄당짜리니까 이쪽으로는 이산화탄소 혹은 중탄산염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ATP도 같이 써요. 그래서 ATP 2번 쓴다 했죠, 제가. 여기는 뭐 GTP긴 합니다. 요게 포도당 신생 합성 과정 올라갈 때 이야기였고요. 지금은 요거는 앞에서 제가 설명 다 드린 거라 가지고 이제 제끼고 요 과정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지금 여기 C4 식물의 여북세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도 참고로 원래 물이랑 합쳐가지고 HCO3 형태로 들어가긴 합니다. 뭐 근데 이거는 사실상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물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요 옥살로아세트산이 어떻게 되느냐? 말레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에 해가지고 얘들은 말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 과정은 트로마에서 일어나요. 여북세포의 스트로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두 세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죠. 여북세포와 유관속초세포가 각각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세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산 형태로 지금 여북세포에서 유관속초세포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유관속초세포의 엽록체까지 넘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얘들이 말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산화탄소를 하나 빼내고요. 그러면은 말산은 이산화탄소를 하나 빼내고요. 피루부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요 피루부산은 이제 ATP를 이용해가지고 PP 형태로 돌아갈 수가 있죠. 자, 이때 두 분자의 ATP가 사용되게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ATP가 AMP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게 결국은 무기인산 두 개가 빠진 셈이라 두 개의 ATP를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은 다시 어디서 일어나느냐? 지금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깔리니까 이렇게 표를 그려봅시다. 지금 요 위쪽은 여북세포, 아래쪽은 유관속초세포,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요 이산화탄소 제가 밖에 그렸는데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이제 여기서 다시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켈빈 회로를 돌려가지고 DHAP를 만들거나 혹은 뭐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포도당을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 켈빈 회로고요. 그럼 여기에 루비스코가 작용을 하겠죠. 즉 루비스코는 유관속 초세포 안에서 루비스코가 작용을 하는 거고요. 여북세포에서는 루비스코가 아니라 지금 PP 카르복실레이즈가 이산화탄소를 붙였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효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PP 카르복실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산소에 대한 친화도가 거의 없어요. 아까 루비스코는 여기 있던 루비스코는 산소에 대한 친화도가 농도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산화탄소 대신 산소를 받아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자,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광호흡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 크란츠 구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참고로 C4 식물은 요게 지금 세포가 각각 다른 세포에서 일어나죠. 다른 종류의 세포에서 일어나는데 명아죽과 식물하고요. 그 다음에 규조류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어차피 나중에 분류해서 배울 건데 이런 애들은 요게 하나의 세포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세포 하나 안에서 두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세포 하나 안에서 내부적으로 공간 분리를 일으켜가지고 하나의 세포 안에서 이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요 말산이 이렇게 이동할 때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 가지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C4 식물들은 이제 두 개의 ATP를 사실상 더 요구하죠.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더 크긴 하지만은 활발하게 명반응이 강한 비타에서 일어나는 식물들, 지금 옥수수, 사탕수수, 이런 애들에는 훨씬 더 유리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다? 지금 여북세포와 유관속 초세포를 나눠 놔가지고 유관속 초세포에서는 광호흡을 훨씬 더 적게 일어나도록 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공무원 시험에 나왔어요. 이 둘 중에서 어디서 광호흡이 더 적게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유관속 초세포에서는 광호흡이 훨씬 더 적게 일어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있는 이유는 뭐다? PP 카르복실레이즈가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매우 높은 친화성을 가져가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도 이산화탄소를 고정할 수 있고 산소를 기질로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산소와 효소 활성이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살산과 말산이 사실 C4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왔죠. 여기는 다 4탄당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4 식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캠 식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캠 식물은 왜 또 캠 식물이냐? 크레슐산 메타볼리즘 해가지고 앞글자 따가지고 캠 식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캠 식물은 뭐 대사 중간에 크레슐산이라는 게 만들어지느냐? 자, 그건 아니고요. 자, 크레슐산 이거는 뭐냐면은 얘들을 맨 처음 연구한 식물 이름이 크라슐라세라고 하는 식물 종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식물의 이름에서 지금 유래를 한 건데 이 식물이 이제 밤에 이파리를 보니까 산도가 막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현상에 의해 가지고 얘들의 이름을 크레슐산 대사 이렇게 지은 겁니다. 자, 크레슐산이 무슨 물질 이름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기산입니다. 유기산이 축적돼가지고 pH가 낮아지는 현상. 근데 그 이유가 뭐다? 옥살산과 말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얘들은 밤이라는 키워드예요. 밤. 자, 왜냐하면은 얘들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요 선인장, 파인애플과 같이 얘들 다육식물이죠. 그래가지고 혹은 다즙식물입니다. 매우 뜨겁고 건조한 환경에서 사는 이런 식물들이 주로 캠 식물들입니다. 얘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공을 닫아요. 낮에 닫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어떻게 하느냐? 밤에는 기공을 열어요. 그러면은 기공을 닫았기 때문에 내부에 물을 저장해가지고 밖으로 증산작용으로 손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을 안 뺏깁니다. 수분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물을 뺏기지 않고 대신 밤에 기공을 열어가지고 밤에 CO2를 흡수를 하고 그때 흡수한 CO2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기산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크레슐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캠 식물들은 밤에 기공을 열고 낮에 기공을 닫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어떤 짓으로 일어나는지 또 한번 봅시다. 자, 시간 분리 적어놨죠. 그래서 얘들은 밤낮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낮에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같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C4처럼 유관 속초 세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C3처럼 엽육 세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밤낮 시간이 나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밤에는 얘들이 어떻게 하느냐? 기공을 열죠. 기공 원래 밑에 있죠. 아니야 위에 그릴게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들은 똑같아요. PP를 받아들여가지고 얘들을 PP 카르복실레이즈를 이용해서 옥살로 아세트산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들을 다시 에코 속에 말산 형태로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겠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에코 속에 있던 말산을 끄집어냅니다. 낮에 빛이 있죠. 그래서 광합성은 명반응은 낮에 일어나야 될 겁니다. 왜냐면은 명반응이 있어야 ATP와 NADPH를 만들어낼 거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낮 시간 동안 켈빈회로 돌리는 거예요. 낮에 ATP 만들고 NADPH 만들고 밤에 켈빈회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때 되면은 낮에 만들어 놓은 ATP나 NADPH가 밤 되면은 다 분해돼 버려요. 그래서 애초에 명반응에서 나올 때 암반응도 같이 돌리는 겁니다. 이거 오해는 가지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말산에서 다시 저장해 놓은 말산이 있으면은 얘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분해를 하는 거죠. 3C짜리 피로부산하고 하나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산화탄소는 이제 연목찬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켈빈회로를 돌리는 거고요. 반면에 피로부산은 이제 ATP 두 개를 아까 ATP에서 AMP로 보냈습니다. 이용해가지고 PP로 다시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낮에 다시 PP 생겨놓은 거를 나중에 밤 되면은 또 옥살로 아세트산으로 바꿔서 말산으로 저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캠 식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이 아까 요 크레슐라 얘들이 식물이랬죠. 이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물이 부족하면은 캠 시스템을 이용하긴 하는데 물 풍부하면은 C3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뭐 얘들뿐만 아니고 석류풀과 그 다음에 이런 크레슐라, 그 다음에 쇠비름, 그 다음에 포도과 식물들. 자, 요런 애들은 캠과 C3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세포 안에 효소가 다 있죠.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선인장과 파인애플은 그냥 캠 식물입니다. 자, 그래서 캠 식물하고 아까 C4 식물 같은 경우에는 ATP를 C3보다 2개 더 씁니다. 자, 요런 단계가 있었죠. 피로부산에서 PP로 가는 과정 중에서 두 분자의 ATP를 더 씁니다. 자, 따라서 CO2 대 NADPH 대 ATP 소모 비율이 C3 그리고 C4와 캠 식물 이렇게 나눴을 때 그래서 CO2와 ATP와 NADPH의 소모 비율을 C3 식물하고요. 아까 C4하고 그 다음에 캠 식물 이렇게 나눴을 때 원래는 1
1대 3대 2였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1대 5대 2가 됩니다. 자, 요 수치도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어서 2번 캠 식물 세포에서 시간에 따른 물질의 농도 변화 봅시다. 자, 그래서 밤, 낮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나눠서 자, 밤에는 기공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게 되고요. 빛이 없기 때문에 명반응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안반응에 필요한 NADPH랑 ATP가 없으니까 켈빈 회로도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말산의 농도가 점점 축적이 돼가지고 말산은 농도가 점점 증가를 할 거고요. 따라서 액포 속에 말산이 들어가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pH가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즉 산성화되게 될 겁니다. 자, 반면에 PP 같은 경우에는 점점 소비를 하게 되죠. 소비를 해가지고 말산으로 바꾸게 됩니다. 따라서 얘 농도는 감소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분 아밀로즈 같은 경우에도 분해돼가지고 이 PP의 공급원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따라서 전분의 농도도 감소하게 돼요. 반면에 이산화탄소는 안쪽으로 계속 유입이 되니까 증가를 하겠죠. 자, 거꾸로 낮에 봅시다. 낮에는 수분 보존을 위해서 기공을 닫습니다.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말산에서 이렇게 방출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말산은 액포 속의 말산은 농도가 점점 감소할 거고요. pH는 다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완전 거꾸로 되겠죠. 자, 그다음 PP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와 PP로 말산이 분해되기 때문에 농도가 다시 증가할 거고, 전분 같은 경우에는 잉여 포도당을 합성을 하기 때문에 점점 농도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이게 루비스코 근처에 여기는 지금 일시적으로 말산에 의해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했죠.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루비스코 주변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표로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할게요. C3, C4 캠 식물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C3는 온대 지방에 있는 식물들, 자, 반면에 C4 식물들은 뭐 수수, 옥수수, 그 다음에 뭐 사탕수수 이런 애들. 자, 그래서 얘들은 열대나 온난대에 있는 초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다음 캠 식물은 아까 선인장, 파인애플 같은 다육식물들 혹은 다즙식물들, 이런 애들이 캠 식물이고요. 자, 광업 같은 경우에는 C3 식물은 잘 일어났습니다. 아주 잘 일어났지만 이걸 막기 위해서 C4와 캠으로 진화를 한 거죠. 그래서 둘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일어난다 보다는 뭐 사실 거의 안 일어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광합성의 특징 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고정, 그 다음에 켈빈 회로, 포도당 합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C3 식물 같은 경우에는 여육세포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나죠. 낮에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하지만 C4 식물 같은 경우에 이산화탄소의 고정은 여육세포에서 일어났고요. PP 카르복실레이즈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켈빈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관 속 초세포에 루비스코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했죠. 자, 캠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고정은 시간 분리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액포에 말산 형태로 저장을 했었고요. 켈빈 회로 같은 경우에는 낮에 액포에서 말산을 꺼내 와가지고 PP랑 이산화탄소로 분리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광호흡 대책 없습니다. C3 식물 없어요. 그래서 진화한 거죠. 자, C4 식물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세포에서 이산화탄소의 고정과 포도당 합성을 분리해서 했고요. 반면 캠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고정이랑 포도당 합성을 각각 밤낮으로 나눠가지고 했습니다. 시간 분리. 그 다음 이산화탄소 최초 고정하는 효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C3 식물은 루비스코였는데 얘들이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C4와 캠 식물 같은 경우에는 둘 다 PP 카르복실 요소가 둘 다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최초로 고정한 산물은 무엇이냐? 루비스코는 옥살로 아세트산에 이산화탄소를 붙여가지고 3PGA를 만들어냈죠. 자, 하지만 C4 식물이나 캠 식물 같은 경우에는 PP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옥살로 아세트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3탄당이고 얘들은 4탄당입니다. 자, 이건 이제 슬슬 외울 때 됐죠. 몇 탄당인지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카르복실화 효소의 이산화탄소 친화도. 자, 얘들은 지금 루비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랑 그냥 적당히 친합니다. 산소랑도 친하고 이산화탄소랑도 친하고. 자, 하지만 C4 식물이나 캠 식물의 카르복실화 효소, 얘들은 루비스코가 아니고 PP 카르복실레이즈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산화탄소랑 친화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기공 같은 경우에는 C3나 C4나 둘 다 낮에 그냥 열었습니다. 하지만 캠 식물은 밤에 따로 열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 두시면은 식물 광합성 파트 끝나게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